네.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수출과 비슷한 그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저희가 먼저 전체 수입의 업무 흐름도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전체 업무가 PO 발행하고 이제 일정을 확인하겠죠.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이제 선적이 진행될 거고요. 그 서류를 수령하실 거예요. 뭐 BL이라든지 뭐 인보이스, 뭐 PO라든지 패킹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실 거고 그 발생 서류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입 통관으로 이제 뭐 관세사 지정 관세사가 있으시면 지정 관세사에게 이제 의뢰를 하실 거고 뭔가 정산서라는 걸 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통관 비용 관련해서 먼저 받게 되는 게 예상 그 통관 지출 내역서라고 해가지고 예상으로 이 정도 통관 비용이 발생하니까 입금을 해주세요 라는 그 예상 통관 비용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이 완료가 돼서 다 결제가 되면은 다 지급하고 보니 조금 남거나 부족합니다. 이런 거는 관세사 사무실에서 잔액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그때 입금해주거나 출금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관세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잘 단계별로 챙겨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리회계 업무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서류는 인보이스, BL 그리고 이제 수입 신고 필증, 간부가세, 납부서, 그리고 정산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보통 대금 결제도 먼저 저희가 돈을 주고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선급금만 보내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후불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 관련 세팅 업무를 보실 건데 마찬가지 수입도 외화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수입만 있다면 그냥 원화 계좌에서 수입 대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 외화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격리나라에 자료 수집을 하셔가지고 리스트업을 주기로 입출 내역을 관리하시고 계좌 메모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돈 나간 게 어느 업체에 나간 건지 그리고 인보이스 넘버를 기재를 해두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 메모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함께 자료 수집 세팅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이제 기초 세팅 중에서 이제 관련 탭을 활성화하셔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정보에서 업무 설정,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이 내용을 ON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매입 지출 탭에 해외 매입이 활성화될 거고요. 발생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음 단계네요. 수입 시 수취한 서류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보관하는 단계입니다.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이제 CO 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해가지고 이런 내역들을 드라이브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보관하시는데 잘 챙겨주시고 저희가 실제로 그 수입이 돼서 완료가 됐을 때 그 수입 건건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인보이스가 가장 먼저 아무래도 발생되기 때문에 인보이스 넘버별로 관리하시는 게 좀 이제 좋더라고요. 인보이스 넘버별로 이제 그 클라우드의 이제 폴더링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에서 서류를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 왜냐하면 수입 관련해서 통관 비용을 조금 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건을 한 번에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의 수입 신고 넘버에 몇 개의 인보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엑셀로 보통 리스트업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서류로 이제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격리나라 거래명세표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입의 증빙이라는 건 어떠한 부분일까요? 수입의 증빙은 이제 수입 생계안서가 들어올 거예요. 정식 통관이 됐다면 세관장이 이렇게 수입 생계안서를 발행을 해주는데요. 이때 수입 생계안서의 상세 내역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종사업장 번호가 저희 이 해당 건에 대한 그 수입 넘버예요. 신고 넘버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그 바깥에 이제 리스트업에다 붙여넣기를 해서 리스트업을 먼저 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수입한 내역이 몇 건인지 그리고 수입 신고 넘버가 어떤 게 있는지 누락 방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 해외 매입 탭에 수입 내역을 수기로 등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리스트업을 먼저 해두시고 아직 우리가 정산서가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수입 세금 계산서에 그 수입 신고 번호를 가지고 이쪽에 수기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증을 보게 되면 그쪽에 선적일자, 그러니까 입항일자라든지 아니면 BL 보시면 실제 언제 선적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일이랑 환율 적용 기준은 저희가 1순위는 BL이 있으면 BL로 해주시면 되고요. BL의 선적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2순위는 만약 BL이 없다 아니면 분실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필증의 이제 입항일 기준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거래처랑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서 어떤 업체의 대금인지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내용에는 뭔가 수입도 하나의 인보이스마다 넘버를 부여하실 수가 있는, 자체적으로 부여하셔가지고 네. 이게 몇 번째 수입인지, 그리고 BL 넘버도 이제 해가지고, 보통 BL 넘버로 좀 많이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수입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BL 넘버, 그 검색해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내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해주시고, 첨부 파일에는 인보이스, BL, 그리고 최종 이제 확정된 정산서, 이제 지정된 관세사에서 이제 받은 정산서 내역이 있다면 네. 그 내용을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수입의 네. 증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입한 건이 있으면은 그거에 네.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한 줄로 만드는 과정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입 세금 계산서의 개수와 이 수입 신고 등록한 개수가 맞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증을 인보이스는 있지만 수입 신고 필증이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번호나 뭔가 그런 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수기 등록하셔서 원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해외 본사에 인건비를 지급해가지고 저희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 말고도 뭐 제조업 금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해외에 있는데 저희 국내 공장에 있기 때문에 수입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기로 그쵸, 등록을 그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금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지에 있고 네. 뭐 우리가 팔았다 샀다 그쵸. 이런 것만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필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우리가 거군요. 역으로 이제 금형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입력해 주셔야 될 거는 저희가 무상 수입인지 아니면 유상 수입인지, 이게 무상 샘플 건인지, 네, 유상 샘플 건인지, 네. 이런 부분도 기록을 하셔가지고 좀 히스토리를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지급한 내역이랑 매칭해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측에 이제 메모란이 또 있어요. 이쪽에다가 다른 이제 격리 담당자가 이걸 보고, 이 내용이 이거 무상 건이구나, 네, 알 수 있도록 메모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말고도. 내용은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정해서 이제 내용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메모는 인수인계 해야 될 사항들, 이 업체에 관련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이걸 체크해놓고 다시 볼 때 잊어먹지 않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리해야 되는 네. 서류들도 많고, 그리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 업무들도 많아서, 그렇죠. 네, 이 수출입을 하고 계시는 경리회계 담당자분, 경영자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네. 이제 어떤 부분일까요? 네, 다음 부분은 이제 네. 수입 통관 비용 부분인데, 중요하죠. 네, 요거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정관세사라고 하면은 예상 통관 비용이 얼마다라고 예상 통관 비용 내역서 청구서 요거를 네. 보낼 거예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먼저 이체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포워딩 업체나 관세법인으로 이런 내용을 받으시고요.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정산서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걸 보시면 거기 안에 세금계산서가 여러 개가 딸려 있어요. 관세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저희가 관련된 이제 어디 뭐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보관료, 그쵸, 항공보 운송료, 창고료 네, 뭐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정산서를 보고 매칭을 하시면 돼요. 네, 먼저 이제 수익권에는 이걸 내용을 첨부해서 관리를 하시고, 이런 취급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세관장이 발행해준 그 세금계산서,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정산서를 바탕으로 비용 처리를 할 건데, 그 안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보시고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출금 내역에서 해당 통관으로 진행된 내용을 금액 분할로 하셔가지고 정산서 내역을 확인해서 매칭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가 다 정산서에 리스트업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 금액이 맞는지 이제 보시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출금 내역에다 금액 분할하셔가지고 해당 증빙들이랑 연결해 주시고, 네, 이 건이 어떤 건인지, 뭐 창고료인지 아니면 수입 운임인지 아니면 관세 납부를 한 건지 부가세 납부를 한 건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관세 납부하신 거는 뭔가 출금 내역에서 금액 분할하셔가지고 관세 부분은 그냥 원재료나 상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잡으셔가지고 이쪽에서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처리, 그리고 뭐 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이 안 된 뭐 약간 소액의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쪽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셔서. 네. 그래서 총 금액을 수입 정산서에 있는 총 금액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입 정산서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나누는 게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시면은 법인의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는 이제 꼬리표가 있어야 돼요. 네. 이 돈이 왜 들어오고 나갔는지가 이제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정산서 같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한 번에 오지만 거기에 사실은 한 10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쵸, 네. 관세, 부관세, 통관, 보관, 운송 그 다음에 아까 그 WFG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관리해야지 나중에 세무신고에도 용이하게 네, 쓰일 수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의 관리 차원에서 우리 내가 회사의 돈을 정확하게 나갔는지를 확인한다라는 이 측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네.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네. 이렇게 정산서를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네. 저희 미지급금이 정말 많이 남아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수입 생계산서 관련해가지고 항상 초록색으로 떠 있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 부가세만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초록색으로 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이 다건 입력하셔가지고 그 정산서를 이렇게 나누실 때 세관장의 그 세금 계산서에서 수입 생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을 떨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쳐가지고 매입대금 지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대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나지 않고 그 세관장이 발행한 그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미지급금 외상대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세관장이 발행한 이제 이 네.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이라는 거는 이제 네. 이 세액 부가세를 잡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없는 금액이고 그 금액은 우리가 이미 매입 해외에서 잡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세금장이 발행한 이 공급가액은 의미 없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세무신고에서 수입 세금 계산서로 갈 때에도 네. 이 금액은 사라져서 이제 부가세만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공급가액을 없애주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뒤쪽에 이제 그 네. 오른쪽에 네. 그 매칭하는 곳에서 영원히 녹색불이 뜰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 또 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녹색불에 약간 트라우마. 네, 녹색을 그렇죠. 없애고 싶다. 네. 파란불로 만들고 싶다라는 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해결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은 이제 대금 지급 단계입니다. 네. 저희가 수입 대금을 지급할 때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수출 대금 처리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입금 내역에 대해서 이제 수기로 등록해가지고 해외 수입 대금이랑 매칭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확인증이 있어요. 네, 송금 확인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은행 그 인터넷 뱅킹 사이트 가시면 송금 확인증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어느 탭에 있냐면 외화 송금 내역 조회, 송금 영수증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출금이 되면은 FDT로 출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화 송금 수수료가 별도로 2번 나눠가지고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합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송금 확인증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수수료가 얼마다라고 이제 있는 거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화 대금 정말 그 찐 대금권 요거는 해외 수입 탭이랑 그 용도를 해외 매입 대금 지급으로 하셔가지고 금액 분할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받는 분이 이제 있어요. 네. 받는 분이 이제 우리 해외 거래처겠죠? 네. 네, 해외 거래처를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맞는지 이 송금 확인증을 PDF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출금 내역에다가 이제 첨부를 하시면 돼요. 네, 자료를 또 모아놓는 개념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금액 분할하셔가지고 대금 지급 금액을 그냥 출금한 내역 그대로 하면은 그 환차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지급금에도 계속 잔액이 짜잘하게 떠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입 해외 수익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금액에 입력한 그 외화 금액 그리고 그때 당시의 환율로 이제 기록을 해서 매칭해서 없애주신 다음에 나머지 차액은 외환 차손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미지 첨부에다가 이렇게 송금 확인증 첨부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급금인 경우에는 네. 지급된 날짜의 환율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발생 후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한 다음에 했다라고 하면은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선적일 입항일이라든지 BL에 있는 그 환율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검증 단계인가요? 저희가 실제 이 해당 월에
어떤 이 업체에 언제 매입을 했는지, 언제 수입을 했는지, 그리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미지급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장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관리부서, 해외 수출입관리부서 영업팀이라든지 이쪽이랑 서로 크로스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네. 확인해야 되는 업무가 이제 저희 검증 업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네. 원화로 지금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원화로 환산해서 그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외화 금액이 뜨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엑셀로 따로 이제 내려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외화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요건 추가로 관리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아하. 네, 그런 식으로 네. 조금 보완해가지고 관리를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죠. 마지막 절차는 세금 신고 준비입니다. 아, 네, 준비해야죠. 네, 보통 이제 수입 서류 이런 그 필증이나 뭐 정산서 이런 내역들을 한번 BL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락 여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세무사 사무실이랑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요. 매입 해외 탭에 이제 네. 등록한 내역들을 이제 조회할 수 있어요. 이쪽에 보고서 세무 탭에서. 네. 네, 세무 증빙 자료 전송 가시면 매입 조회 탭에서 기간 설정하시고 해외 매입을 설정하시면 아까 리스트업 했던 것들 뭐 정산서라든지 인보이스 BL 같은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일괄로 또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쭉 다운 받으셔가지고 세무사로 자료 전송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밑에 세무사로 자료 전송이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세무사한테 직접 가거나 아니면 세무사가 수임 동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세무사가 요걸 가지고 이제 역으로 볼 수 있어요. 네, 해가지고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또 좋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